안녕하십니까. 11월 5일 한국TV뉴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지미 고메즈 34지구 연방하원의원이 4일 타운에서 한인단체들과 간담회를 열고 서류미비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인 다카와 한일 관계 등 한인 커뮤니티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대한항공이 연예기획사인 SM엔터테인먼트와 손을 잡고 뮤직비디오 스타일의 파격적인 형식으로 기내 안전 비디오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새 비디오는 K-팝 스타들이 흥겨운 음악과 춤으로 기내 안전 요령을 탑승객들에게 전달함으로써 기내 안전 비디오에 대한 탑승객들의 집중도를 높이자는 것으로 한류를 이용한 새로운 시도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 미가입자에게 영주권 발급을 제한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합법 이민 규제 정책이 시행 하루 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당초 3일부터 무보험자들에 대한 영주권 발급을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오레곤주 포틀랜드 연방법원은 시행 하루 전날인 2일 이 규정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예비명령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4일 행정명령을 통해 이민비자 신청 시 건강보험에 가입을 하거나 의료비용을 지불할 능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비자 발급을 금지한다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배우자 비자와 가족 초청 비자 신청자들은 비자 발급을 위해 의료보험에 가입했어야만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인사회 이슈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한국TV 뉴스입니다. 한인타운 등을 관할하는 지미 고메즈 연방하원의원이 4일 타운을 찾아서 한인 단체장들과 타운 주요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는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고메즈 의원은 다카 수혜자 추방 문제와 어포더블 하우징, 그리고 한인 베트남 참전 용사들의 복지 문제 등 다양한 주제로 한인 사회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인타운을 포함한 인근 지역을 관할하는 캘리포니아 34지구 지미 고메즈 연방하원이 4일 LA 한인회관을 방문해 한인사회와 밀접하게 연관된 연방정부 차원의 이슈들을 다루며 한인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남가주 한인변호사협회와 윌셔센터 코리아타운 주민의회 등 약 10여 개의 한인 단체장들이 참석해 LA런의 주택위기와 노숙자 위기 등 다양한 주요 현안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의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Today's discussion was well-rounded. It showed that the Koreatown community has a lot of different issues and interests, everything from housing to economic development to immigration to international affairs, and that we need to continue work together to address all of their concerns. 주택 위기와 관련해 지미 고메즈 연방하원의원은 주택개발 정책을 확대하고 과세 연도 기간 중 개인의 연간 총수입의 30% 이상을 주거 비용으로 지출하는 이들에게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내용의 법안들을 추진하는 등 연방 차원의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소수성애자와 소수계 인종, 저소득층이 주택 문제와 관련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도 추진하는 등 주택 문제에서 소외계층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여러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노숙자 문제와 관련해선 시행 시 약 133억 달러 상당의 재해구호 기금이 5년 동안 사용돼 전국적으로 41만여 가구의 주택을 제공할 수 있는 노숙자 문제 근절법안 2019 등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날 참석한 단체장들은 한인 베트남 참전 용사에 대한 복지 혜택, 한인 커뮤니티의 보다 확대된 언어 지원, 다카 수혜자 추방 문제, 한인 이상가족 재결합 법안, 한일 관계 중재 등 한인과 관련된 현안에 대한 질의와 지원 요청이 이어졌습니다. 한국TV 이수연입니다. 대한항공의 기내 안전 비디오가 확 바뀌었습니다. 대한항공이 대형 연예기획사인 SM엔터테인먼트와 손을 잡고 기내 안전 비디오 제작에 K-팝 스타들을 이용해서 흥겨운 음악과 춤으로 기내 안전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정현호 기자입니다.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K-팝의 강자들이 흥겨운 음악과 춤으로 기내 안전 요령을 설명해드립니다. 대한항공은 글로벌 아이돌 그룹 슈퍼엠의 뮤직비디오 형태로 제작한 새로운 기내 안전 비디오를 4일부터 전 노선 항공기에 적용했습니다. 새 안전 비디오에는 작곡가 켄지가 만든 곡 렛츠고 에브리웨어를 바탕으로 뮤직비디오 형식으로 주요 기내 안전 수칙들이 고스란히 녹여 들어갔습니다. 수화물 보관과 비행 중에 사용 금지 품목, 전자기기 제한, 기내 금연, 좌석 벨트 사인과 착용, 비상구 관련 내용, 구명복 착용 방법 등 탑승객들에게 반드시 안내해야 하는 사항을 담은 영상입니다.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는
비행기 모드로 바꿔 사용 가능합니다. 단, 승무원의 요청 시에는 사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슈퍼엠은 세계 시장을 타겟으로 샤이니의 태민, 엑소의 백현, 카이, NCT 127 태용과 마크, 중국 그룹 웨이션V의 텐, 루카스 등 7명으로 이뤄진 SM 엔터테인먼트의 프로젝트 그룹으로 파급력이 큰 아이돌 스타들이 뮤직비디오를 찍어 이를 기내 안전과 연계시킨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기내 안전 비디오는 딱딱하고 재미없다는 고정관념을 탈피해 파격적인 뮤직비디오 방식으로 탑승객들의 흥미를 불러일으켜 안전 효과를 극대화시키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은 새 기내 안전 비디오 공개를 계기로 다양한 대고객 이벤트도 실시합니다. 오는 12월 10일까지 대한항공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된 영상을 보고 본인의 SNS 채널에 공유한 후 응모하면 이를 통해 총 100명에게 슈퍼엠의 모습이 새겨진 랩핑 항공기 모형을 제공합니다. 오는 18일부터는 댄스 챌린지 이벤트도 진행해 총 6팀을 선정해서 대한항공 국제선 왕복 항공권을 제공합니다. 한국TV 정현호입니다. 오늘의 지역 단신 전해드립니다. 살모넬라에 오염된 그라운드 비프로 인해서 캘리포니아에서 1명이 숨지고 콜로라도와 캔사스, 아이오와, 오클라호마, 그리고 텍사스주에서 9명이 식중독에 걸렸습니다. 이들 10명은 모두 다른 매장에서 각기 다른 브랜드의 그라운드 비프 제품을 구입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가주 게스사가 웨스트 헐리우드에서 파이프 설치 공사에 들어가면서 4일부터 선셋 블루버드 일부 구간이 4주간 폐쇄됩니다. 선셋 블루버드 선상 노스 크레센트 하이츠 블루버드와 노스 헤이워스 에비뉴 사이 구간 서행선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4주간 통제됩니다. 다음은 전국 각 지역 단신입니다. 워싱턴 총영사관이 선천적 복수 국적자의 피해 사례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국적 이탈 시기를 제한하는 것을 비롯해서 대학 진학과 취업, 한미 양국에서의 활동에 있어 불이익을 받는 내용을 기술해서 영사관에 전달하면 됩니다. 애플이 4일 실리콘밸리의 주택난 해결을 위해 25억 달러를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애플을 포함해 구글과 페이스북 등 IT 기업이 밀접한 실리콘밸리는 이들 기업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임직원이 늘면서 이 일대 만성적 주택난을 유발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한인 여성이 뜨거운 물이 담긴 컵 때문에 심한 화상을 입었다며 스타벅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포틀랜드 지역에 거주하는 차모 씨는 지난달 29일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스타벅스에서 직원이 제공한 뜨거운 물컵이 뚜껑이 제대로 닫혀있지 않아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며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28만여 달러를 청구했습니다. 서울 최효원 앵커가 한국뉴스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한국에서 전해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아세안 플러스 정상회의와 동아시아 정상회의 참석차 태국 방콕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2박 3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현지 시각 5일 오전 귀국길에 오릅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아세안 플러스 정상회의를 앞두고 정상 대기장에서 별도의 단독 환담을 갖고 한일 관계 개선을 모색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와의 만남은 지난해 9월 뉴욕 유엔 총회계기에 열린 정상회담 이후 13개월 만입니다. 이날 대화에서는 한일 양국 관계의 현안은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로써 대법원의 강제징용 관련 판결 및 일본의 보복성 수출 규제 등으로 악화 일로를 걷던 한일 관계가 반전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번 태국 방문을 계기로 25일부터 부산에서 열리는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와 한 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아세안 국가 정상의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와 한 메콩 정상회의의 개막을 20여일 앞두고 한자리에 모인 아세안 국가들의 협력 의지를 재확인함으로써 정부의 핵심 외교 정책인 신남방 정책의 확대 심화를 위한 기반을 다질 수 있게 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RCEP 정상회의에 참석해
공동 성명을 통해 세계 총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의 협정문 타결에 동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각국의 규범을 조화시켜 세계 경기 하강을 함께 극복해 자유무역 가치를 확산하자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북미 간 비핵화 대화 교착 등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동력을 살리기 위해 아세안 국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도 공을 들였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FTA인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이 타결됐습니다. 2012년 11월 협상 개시 선언 이래 28차례 공식 협상과 16차례 장관회의, 3차례 정상회의 개최 등 7년 만의 성과입니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호주, 일본, 인도, 뉴질랜드 등 16개 국가가 참여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메가 FTA로 불립니다. 다만 급성장 중인 인구 대국 인도가 이번 협정문 타결에 불참해 내년 서명의 변수로 남았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인 36억 명, 세계 총생산의 3분의 1인 27조 4천억 달러에 점하는 FTA 타결로 교육과 투자 활성화, 수출 시장 다변화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RCEP을 통해 세계 인구 절반과 세계 GDP의 30% 가까이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 블록이 생겼다며 안정적인 교역과 투자 기반이 확보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RCEP의 개도국부터 선진국까지 다양한 국가가 참여하고 있고 젊고 잠재력이 풍부한 국가들이 있는 만큼 우리 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유망 시장에 진출하는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이번 타결을 계기로 아세안 등의 국가들과의 협력 관계를 도약시켜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신남방 정책이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역내 수요가 높은 전기와 전자, 자동차 등 주력 제조업은 물론 물류와 금융 등 서비스 산업 투자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RCEP 협정에는 최근에 디지털 기술 발전을 반영해 전자 상거래 챕터가 새로 도입됐고 저작권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한류 콘텐츠의 안정적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원산지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의 부담과 비용을 줄이고 FTA 활용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참여국 가운데 중국과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 등 농산물과 수산업 강국이 포함되어 있어 한국 농수산물 분야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마무리된 협정문 외에 상품과 서비스, 투자, 시장 개방 협상도 일부 국가 사이에 합의만을 남겨둔 상태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음 달 중 3차 북미 정상회담을 하는 것을 목표로 잡아놓고 이르면 이달 중 실무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한국 국가정보원이 밝혔습니다. 이해훈 국회 정보위원장은 이날 국정원을 상대로 연 비공개 국정감사 브리핑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12월에 잡혔다고 말한 이전 브리핑이 잘못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정보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중간 브리핑에서 김정은은 12월 정상회담을 정해놓은 것으로 국정원은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여야 간사 브리핑을 토대로 북미가 다음 달 중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는 식의 보도가 이어지자 이 위원장이 국정원과 협의를 거쳐 정정 브리핑을 자초한 겁니다. 이 위원장은 북한 입장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목표로 잡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전망이 아니고 그게 북측의 목표일 것이라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김 위원장은 올해 안에 중국을 다시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국정원은 보고했습니다. 또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11월 중 늦어도 12월 초에는 실무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국정원은 김정은 위원장의 금강산 시설 철거 지시 과정에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참여한 것을 두고 대남 협박뿐 아니라 대미 협박용도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고 이 의원이 전했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은 지난해 5월 폭파 이후 갱도 입구에 잔해들이 방치된 상태로 있다고 국정원은 보고했습니다. 풍계리 경비부대 쪽은 지난 8에서 9월 태풍으로 도로, 교량, 유실 등 피해가 커 복구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정원은 오는 20일 자정을 기해 파기되는 한일 정보 보호 협정 지소미아의 복구 가능성에 대해 알 수 없다면서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국정원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회담을 예로 들면서 어쨌든 지소미아 복구 가능성이라는 것을 배제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했다고 이 위원장은 전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캘리포니아 주간 날씨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한국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한인사회 곳곳의 뉴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